충격적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묘지가 지금은 쓰레기장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영웅,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열망 하나로 총을 들고 감옥에 갇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36년간의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수는 대략 10만여 명에 이른다고 추산됩니다. 이들 중에는 이름이 알려진 인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름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무명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같은 의사들부터 김좌진, 홍범도 같은 무장독립군 지휘관들, 그리고 유관순, 조마리아 같은 여성 독립운동가들까지 나이와 성별, 출신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오직 조국 광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당당히 자신의 신념을 밝혔습니다. 나는 동양 평화를 위해 이토를 죽였다. 나는 한국의 독립을 위한 의병장이다. 31세의 나이에 순국한 그의 마지막 말은 조국의 독립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였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 군부의 핵심 인물들을 처단했습니다. 체포되면서도 그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24세의 젊은 나이에 순국한 그는 어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아들이 죽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조국 광복을 위해서라면 이 몸이야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라고 썼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1932년 일왕 히로히토에게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비록 암살에는 실패했지만 일제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체포된 후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일왕을 죽이려 했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31세에 순국한 그의 유해 역시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부모를 잃고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서대문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18세에 순국한 그녀의 시신조차 일제는 가족들에게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김좌진 장군은 1920년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1930년 공산주의자들의 총탄에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중국 길림에 안장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참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1920년 봉오동 대첩과 청산리 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둔 독립군의 영웅입니다. 하지만 소련으로 이주한 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2021년에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영달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어떤 이는 총탄에 쓰러졌고 어떤 이는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어떤 이는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묘지는 관리조차 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풀더미 속, 쓰레기 더미 속에 영웅들이 잠들어 있다는 현실. 그들의 희생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는 독립운동가들의 묘지가 방치된 채로 있습니다. 충청남도 한 지역의 독립운동가 묘지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묘비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묘역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잠들어 있지만 찾는 이도 관리하는 이도 없어 황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도의 한 독립운동가 묘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묘비는 세월의 흔적으로 글자가 희미해졌고
주변에는 플라스틱 병과 각종 생활 쓰레기들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이 이런 곳에서 잠들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독립운동가 묘지가 아예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이나 기타 이유로 이장되면서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없게 된 경우들입니다. 그들의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들을 홀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묘지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묻힌 독립운동가들의 묘지는 현지 사정과 외교적 문제 등으로 인해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현지 개발로 인해 이미 사라져버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만주 지역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묻혀 있습니다. 항일 무장 투쟁을 벌이다가 전사한 독립군들, 일제의 탄압을 피해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독립운동가들의 묘지가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 그는 당당히 법정에 서서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신은 일본에 의해 은밀히 처리되었고 지금까지도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일 중 하나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1910년 3월 26일 위순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그의 시신을 가족들에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와 동생들이 시신 인도를 요구했지만 일제는 규정상 불가능하다며 거부했습니다. 그 이후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어디에 묻혔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해방 이후 여러 차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순 감옥 인근을 수십 차례 발굴했지만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중국과 수교한 이후에도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위순 감옥 주변 지역이 많이 개발되어 원래 지형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일제가 의도적으로 매장 위치를 은밀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첨단 탐지 장비를 동원한 발굴 작업도 진행되었습니다. 지중투사 레이더, 자성 탐지기 등을 이용해 땅속을 조사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무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를 온전히 모시는 일입니다. 그는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동양 평화를 꿈꾼 사상가이자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의사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위순 감옥에서 동양 평화론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한중일 삼국이 연대하여 서구 열강에 맞서야 한다는 진보적인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일본이 침략 정책을 포기하고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감옥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그날이 오면 아들의 영혼도 기쁠 것입니다. 이처럼 안중근 의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의 독립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의 유해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2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품에 안아보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해방이 찾아왔지만 우리는 아직 영웅들을 온전히 모시지 못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가? 쓰레기장으로 변한 독립운동가들의 묘지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예우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부 차원에서도 독립운동가 예우에 대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독립운동가 묘지 관리에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외에 있는 유적지의 경우 외교적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독립운동가들의 경우 후손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관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많은 독립운동가 묘지가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묘지 정비에 나서고 학생들이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답사하며 연구자들이 그들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우리 역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을 알리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묘지 정비 비용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추모 활동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잊는 순간 우리의 역사도 사라집니다. 묘지를 정비하고 유해를 찾고 이름을 불러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후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후세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정신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이어받아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묘지를 정비하는 것은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협력하여 중국, 러시아 등과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지 한인회나 교민들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까지 성과가 없었다고 해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나라 사랑 정신, 의로운 희생 정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가 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 우리는 아직 빚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 질문은 곧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습니다.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공부하고 그들의 묘지를 찾아가 참배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거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언론도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교육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독립운동사를 제대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독립운동가들을 존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암기 과목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화 콘텐츠를 통한 홍보도 효과적입니다.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게임이나 웹툰 같은 새로운 매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VR이나 AR 기술을 이용해서 독립운동 현장을 재현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흩어진 자료들을 종합 분석하는 등의 방법들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들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꿈꾼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사회,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정의와 의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조국의 모습일 것입니다.